달콤한 기가에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는군요. 할머니께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이곳까지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오는군요. 저기 버스 온다. 높은 계단이 할머니께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그놈의 높은 등! 거스름돈을 받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군요. 돈 내거나 허리 나가봤어. 할머니께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해버립니다. 할머니는 결국 넘어지십니다. 한숨 돌리려는 찰나 갑자기 할머니의 짐이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내 집! 다시 위태로워지신 할머니. 과연 할머니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보셨죠? 실제로 담양군 창평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평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61%로 압도적인 1위였고 버스 이용 횟수는 주 2, 3회, 주 4, 5회, 주 6, 7회 순이었습니다. 버스 이용 목적은 시장 56%, 병원 34% 순이었고 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은 많은 짐 37%, 열악한 버스 시설 37%,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 17%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이러한 문제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긴 배차 간격과 비효율적인 노선 설정. 적은 수의 승객들이 여러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의 최단 거리를 고려하여 운행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한 버스가 여러 지역을 빙 돌아 운행하여 불필요하게 노선이 길어지고 배차 간격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반 성인 기준의 디자인. 현재의 버스는 일반 성인, 즉 청장년층의 신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예로 높은 계단, 노인들의 신장에 비해 높이 설치된 손잡이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버스 시설의 노후화. 창평면의 버스는 오래된 장비와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위치한 광주의 최신식 버스 시설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넷째, 단거리 운행을 주 목적으로 한 디자인. 현재 창평면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완행 버스로서 넓은 통로와 딱딱한 좌석, 손잡이, 안전봉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승객들의 버스 내 이동은 자유롭게 하지만 짐을 가지고 탑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안 정책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해피버스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진과 같이 특별하게 제작된 버스로 26인승 규모의 천연가스 저상버스입니다. 자동으로 내려오는 발판이 있어 승객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교통약자들은 스마차 도우미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권을 소지하여야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탑승권은 복지관 1층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도로가 좁고 요철이 많은 창평면 같은 시골 지역에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탑승권을 직접 끊으러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까지 따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역의 노인 교통 복지 정책을 찾아보았지만 대다수가 단기적이거나 도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저희 지역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무슨 제도? 실버드림 버스도!
노는 버스 시설 개선, 두 가지의 운영 방식,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진 노인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먼저 실버 드림 버스 제도의 명칭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버는 노인 세대를 일컫는 말이고 드림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어로 dream, 즉 노인들의 꿈이라는 뜻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노인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둘째, 한글로 드림, 즉 드리다의 명사형으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선물해드리는 버스라는 의미이며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노인들의 은혜에 보답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 지역인 창평면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버스 내부 구조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버스는 앞문 계단이 단 2칸으로 높고 가파릅니다. 현재 노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바닥이 낮게 제작된 저상 버스가 개발되어 있으나 농촌의 열악한 도로 환경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문 계단을 커브형으로 하였습니다. 계단의 칸수는 늘려 높이는 낮아지되 혹은 줄지 않게 하여 노인들이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버스는 짐을 고정할 수 없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석의 옆에 짐칸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실버 드림버스 가상 구조도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탑승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짐칸이 설치된 좌석은 전체 좌석의 2분의 1이며 좌석의 수는 기존의 버스와 동일합니다. 짐칸은 그물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물망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짐을 수용할 수 있고 짐과 그물망의 마찰로 인해 짐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버스는 손잡이가 노인들의 신장에 비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잡이를 없애고 노인들이 기대거나 잡을 수 있는 안전봉을 더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버스의 안전봉이 8개 내지 9개인 반면 실버 드림 버스는 15개입니다. 그렇다면 실버 드림 버스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실버 드림 버스는 특별한 요금 지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 드림 버스 전자카드 제도입니다. 카드 소지자만 버스에 탑승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평면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부터 농협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 발급 및 관리는 농협에 전자카드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 시 카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따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요금은 매월 말 신청서에 기입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므로 편리합니다. 또 다른 운영 방식은 노선 및 배차 간격 재설정입니다. 창평면의 버스들은 담양이나 광주가 주 목적지인데요.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담양행 버스는 최대 3시간 30분 간격으로 존재하고 창평면 내의 모든 마을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행 버스도 창평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외되는 마을 없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노선은 담양행 노선 2개, 광주행 노선 2개로 총 4개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실버 드림 버스 제도가 더 잘 운영되고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은 주로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마을 간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봉사활동은 1365와 연계하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활동은 노인들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버 드림 버스 제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창평면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도입되면 노인 교통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버 드림 버스 제도를 가지고 지난 9월 4일 담양군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전날 저희는 미리 군수님께 저희의 정책 요약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군수님과 면담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 와요. 네, 진짜 잘 받았습니다. 저도 담양군 군수로서 창평면의 노인 인구가 30% 이상임을 인식하고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많은 대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평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버드립 버스 제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버드림 버스 제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카드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버스카드의 발급과 요금 납부를 농협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편리성과 농협의 이익 둘 모두를 고려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과연 예산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현재 담양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약 185억 원입니다. 버스 구입 비용 대당 8,800만 원,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비용 약 2억 원, 전자카드 시스템 연 유지비 3천만 원임을 고려했을 때 예산상의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드림 버스 제도가 현실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담양 군수님께서는 우리 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실버드림 버스 제도가 현실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창평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버드림 버스 제도에 대해서 노인 그룹과 노인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83%, 72%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실버드림 버스. 첫 탑승자 할머니께서 올라오시는군요. 이제는 할머니께서 계단을 쉽게 오르십니다. 삑!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쉽게 요금을 내시다니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해지는군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자 봉에 의지하시는 할머니. 이로 인해 넘어질 위기를 넘기십니다. 손에 가득 든 짐을 굴러다니지 않게 짐칸에 넣으십니다. 몸에 좋은 그 옆동네 부자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줘야겠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생인데 노인 문제에 이렇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신선했고요. 특히나 처음에 그 보니까 관찰을 세심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 공공정책으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첫 번째, 그 전자카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농협에서 발급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노인분들의 노인분들은 2차적으로 복지 대상이시잖아요. 건강이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복지 정책과 연계시켜서 연사무소랄지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한 건데 세 번째 학생이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버스 노선을 재설정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시외 지역에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도보를 길게 노선에 설정된 것은 경영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노인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노인들에 맞게 이렇게 재설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역시 이쪽에서 세 번째 학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맨 처음에 이 공공정책을 세웠을 때요. 연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먼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저희는 군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면사무소보다는 농협이 더 농협 측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단 창평면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분들께서 농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농협 통장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대가를 농협 측에 지불하면 농협 측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군청에서도 조언을 얻었습니다. 네, 방금 질문은 군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잠깐만요. 네, 경영 문제, 노선에 맞게 되는 거 버스 회사라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버스 회사를 방문해서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게 부득이하게 안 돼서 다낭 인천에 방문해서 교수님께 기존 버스 회사와의 이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노인 교통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다낭군청에서도 어느 정도 기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기존 버스 회사 이제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얻는 수익금 일부를요 기존 버스 회사에 수익금을 돌리는 방안으로 내세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송수민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안 해도 되고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민 학생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창평면에서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몇 명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카드제 이렇게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저기 서울에서는 그냥 아무 카드나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 대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정읍에 갔더니 정읍 버스도 그냥 대면 돼요. 서울에서 쓰는 거. 그럼 그냥 은행카드 아무거나 이렇게 되면 되지 뭘 굳이 만드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창평면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3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더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인 인구는 60% 이상입니다. 38점. 네, 인구 퍼센트 말고 전체 중에 몇 명인지 혹시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네. 정확하지 않은데. 스크랩북에 저희가 실어놨는데 지금 잠깐 까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인구수가 보다 저희가 퍼센트로 기억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카드는 창평면 같은 시골 지역에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그 자동으로 돈이 찍히는 그런 마이비 카드 같은 경우에 충전할 곳이나 따로 발급할 곳이 그런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그 점까지 다 고려해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 여기 도시 노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골 노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는 것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 전자카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문만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 중에 보면 버스 충전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저도 사실은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도시를 버스 타면 도시에 있는 버스 충전카드 시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도 역시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노인분들 사실 그 버스 충전카드 갖고 계시면 편하고요. 이거 그냥 굳이 농협에서 따로 발급받지 않고 농협에서 충전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충전만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전자카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잘 모르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만든 카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따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불제 방식으로 기한 말에 적립해놨던 그런 요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번거롭게 충전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받은 다음에
한 번에 결제한다는 후불제를 네,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저쪽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후 질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1외국어 고등학교 5학팀의 박은서라고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누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 그때 정보 유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버스를 탄다고 전제하는 대상은 시장이나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노인분들입니다. 시장이나 병원에 다니실 정도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농협이 있거든요. 그 농협에서 바로 발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